4-5 anni difficili, dove io e la mia famiglia abbiamo sofferto tanto e quindi fortunatamente la giustizia ci ha dato ragione. Queste persone veramente non meritano tante cose, quindi abbiamo sofferto tanto. Io ho sofferto l'addio a Napoli, la mia famiglia soprattutto. Io ho cercato di fare 나폴리에서 태어나 지역의 신 마라도나의 활약상을 지켜보며 자라온 어린 소녀는 평생 소원이었던 나폴리의 유니폼을 입게 됩니다. 나폴리의 신을 동경하며 드디어 입단하게 된 어린 소년의 나이 26, 그리고 61년 만에 창단 첫 리그 우승컵을 팬들에게 안겨주었던 86-87 시즌 신의 나이 26살의 나폴리 소년 퀄리아렐라와 나폴리의 신 마라도나. 누군가는 창단 첫 우승을 일궈냈고 누군가는 단지 입단만 했을 뿐. 모두들 아시다시피 두 선수 간의 실력, 스타성은 비교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나폴리에 대한 사랑은 어느 누가 뒤처진다고 얘기할 수 없었습니다. 심지어 파비오가 입단한다는 소식을 듣자 마을 전체, 아니 그렇게 악명 높은 나폴리 마피아까지도 그의 영입에 기쁨을 감추지 못했을 정도였죠. 한 나폴리 팬은 그의 입단을 두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진심으로 행복합니다. 파비오는 이 도시의 아들이고 이 땅의 아들이기 때문에 만감이 교차하네요. 얼마나 팬들이 그를 아끼고 사랑했는지. 파비오가 나폴리에 입단하기 전까지 팬들이 선수 개인 응원가를 만들어준 건 신 마라도나가 유일했습니다. 나폴리 팬들은 저를 통해 자신을 보고 있습니다. 저는 홀로 경기장에 입장하는 게 아닌 도시 구성원 전체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꿈을 제가 대신 실현해주고 있는 것이죠. 진심 어린 팬들의 사랑을 받아가는 파비오로서는 하루하루 행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심지어 지역 언론사는 그를 두고 17세기 민중혁명 당시 나폴리의 지도자였던 마사니엘로라고 칭하고 있었죠. 득점을 하기라도 하면 나폴리 엠블럼에 입을 맞추며 클럽에 대한 자부심과 사랑을 표현하던 퀄리아렐라, 팬, 선수, 언론 모두가 하나 되어 마치 하늘을 떠다니는 구름과 같이 평화로운 나날들만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입단 1주년이 지나지도 않았을 시기에 그는 돌연 자신이 그토록 사랑하던 나폴리를 떠나 라이벌 유벤투스로 이적해버리고 맙니다. 나폴리 도시의 아들이자 이 땅의 아들이 갑자기 이적? 입단식에서 보여준 아이와 같은 모습, 5년 단연 계약, 심지어 나폴리에서 은퇴할 것이라고 약속했던 그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어졌고 나폴리의 믿음을 저버린 파비오 퀄리아렐라, 이 지역의 아들이라 불리던 그의 칭호는 역겨운 배신자로 변해버렸고 사랑은 증오로 바뀌어버렸습니다. 팬들은 그의 가족이 길거리에서 보일 때마다 이 역겨운 집안, 당신들은 나폴리의 수치야, 돈만 밝히는 파비오, 지옥에나 떨어져라, 입에 담을 수도 없는 비난과 함께 오물을 투척하곤 했죠. 언론사들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선택을 한 그에게 가서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아니 대체 무슨 이유가 있어서 나폴리를 떠나게 된 것입니까? 나폴리 팬들을 위해 저는 우상에서 배신자로 변했습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저를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말을 연거푸 뱉어내던 파비오 퀄리아렐라, 과연 그에게는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삼프도리아의 핵심 공격수였던 파비오 퀄리아렐라, 12월에만 4골을 몰아넣어 팀의 상승세를 이끌며 3승 1무의 호성적을 거둔 그는 달콤한 크리스마스 휴식기를 맞아 고향 나폴리로 향했습니다. 평상시처럼 그의 친한 친구인 데리소를 만나 내가 어떻게 득점을 했고 팀 내에서 무슨 일이 있었고 그간 하지 못했던 얘기들을 나누며 시간을 보내고 있었죠. 그러던 도중 그는 최근 겪은 불쾌한 사건 하나를 얘기합니다. 누군가 내 개인 컴퓨터 메신저 계정 해킹한 것 같아.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어떻게 잡을 수 있을까? 그래? 나도 몇 달 전에 내 사무실 이메일로 마피아와 함께 일했다고 욕하는 편지가 날라왔었는데 내가 이것 때문에 머리 아파서 알아본 사람이 있어. 내가 소개시켜줄게. 데리소가 이 문제로 알게 된 인물의 이름은 라파엘 피콜로. 중요 우편시설에 배치되어 우체국 직원, 고객뿐만이 아닌 통신상의 범죄까지도 처리하는 업무를 하는 포스탈 폴리스로. 피콜로가 맡고 있는 부서는 우편 사기와 사이버
사이버 범죄를 전문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이와 관련의 전문가였기에 리소가 괴로워한다는 얘기를 듣자 신고서를 작성해 제출해 주었었죠. 이 일을 시작으로 두 사람은 친해지게 되어 전화번호를 교환하고 앞으로 계속 연락을 주고받기로 약속하게 되었습니다. 하루는 피콜로가 직접 데리소의 핸드폰을 만지며 특정 부분을 리셋시키기도 했는데 리소 입장에선 이 분야의 전문가들만 할 수 있는 방식이다 보니 점차 그에게 신뢰가 생기기도 하고 그 기점부터 정기적으로 만나 밥도 함께하며 상황을 지켜보게 되었죠. 이와 같이 전문 분야로 일하는 사람을 알게 되어 자신이 퀄리아렐라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생각에 대화를 나누던 도중 즉시 피콜로에게 전화를 걸어 두 사람을 연결시켜 주었습니다. 피콜로는 나폴리 출신의 스포츠 영웅을 도울 수 있게 되어 영광이고 행복하다며 적극적으로 파비오를 도와주기 시작했죠. 혹시 해킹당했다고 하는 컴퓨터를 저에게 줄 수 있을까요? 이런 일들이 발생하면 꼭 해야 하는 일들이 있어서요. 지난번 친구분의 핸드폰도 제가 작업을 했었거든요. 당연히 이와 관련해 전문적으로 알고 있는 피콜로를 맹신하던 퀄리아렐라는 PC를 건네주고 감사의 표시로 자필로 쓴 기념품을 건네주었습니다. 꿈에 그리던 나폴리의 입단에 하루하루 구름을 걸어다니는 듯한 기분으로 지내고 있던 파비오 퀄리아렐라였지만 경기장 밖으로만 나서면 왠지 모를 불안감에 휩싸이곤 했습니다. 지난 2년 전 발생했던 낯선 사람의 해킹으로 시작해서 나폴리에 입단하기 전 우디네세, 삼프도리아에서도 마약 중독자, 마피아와 관련되어 있다는 식의 문자를 계속해서 받고 있었기 때문이죠. 당시 파비오는 그저 미친 팬들의 관심이라고 생각했지만 나폴리로 오게 된 후로부터 빈도가 더 잦아지게 되었고 심지어 자신의 친한 고향 친구인 데리소에게도 같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ABC3712, ABCD372712 어느 순간부터는 암호화된 메시지 같은 걸 받기 시작했는데 2년 전부터 스토킹과 관련되어 계속해서 업무를 보던 피콜로는 낯선 내용의 문자를 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뭔가 핸드폰을 감염시키는 바이러스일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핸드폰 내에 있는 모든 데이터를 훔칠 수도 있으니까 그것을 제게 건네주시면 제가 모든 걸 정리해두도록 하겠습니다. 조그마한 일이라도 생길 때면 언제나 같이 고민해주고 조언의 손길을 건네주던 피콜로에게 항상 고마움을 느껴하던 파비오는 본인이 챙겨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인 경기장 티켓과 함께 피콜로가 요구할 때마다 유니폼에 사인을 해서 건네주었습니다. 몇 년 동안 지속되었던 일이 풀릴 기미가 보이지는 않았지만 적어도 자신을 위해서 노력해주고 도와주고 있어 이는 전혀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후 파비오는 핸드폰 번호를 바꾸고 문자 메시지는 점차 줄어들고 있었는데 이제는 새로운 방식으로 그들의 삶에 직접적인 피해를 주기 시작합니다. 동네에 유명한 사람이 있으면 그들이 살고 있는 집, 가족관계, 가정과 관련되어 동네 주민들이 모르고 지낼 리가 없죠. 그러니 당연히 나폴리에서 태어나 다른 프로팀에서 뛰더라도 고향집을 떠나본 적이 없던 파비오의 집은 온 동네 사람들이 모를 리 없었습니다. 그만큼 노출되어 있는 곳이다 보니 스토커의 표적으로 적격이었죠. 이제는 더 이상 파비오에게 직접적으로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 아닌 부모님이 지내시는 집으로 충격적인 우편물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파비오가 훈련장에 간사히 도착한 우편물을 확인해 이를 뜯어보면 그 안에는 아들이 어린 여학생들을 좋아하는 소아성애자라고 주장하는 편지와 학생들과 함께 찍은 사진이라며 미성년자 여학생들이 벌거벗은 사진들이 가득 담겨져 있었습니다. 당연히 잘못된 내용으로 자신의 아들이 그러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믿고 있던 부모님은 아들이 축구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게끔 끊임없이 도착하는 그런 유형의 편지들을 본인들만 가볍게 보고 파비오에게는 편지가 오지 않는다고 선의의 거짓말을 하기 시작했죠. 하지만 자신보다 부모님에게 더 큰 상처가 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던 퀄리아렐라는 다시 한번 피콜로에게 찾아가 이제는 핸드폰 문자가 아닌 악성 편지들이 도착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만 할까요? 다시 한번 새로운 의뢰를 맡기게 됩니다. 피콜로는 유심히 지켜보더니 파비오, 부모님, 그리고 데리소에게 한마디 하죠. 그 누구에게도 이와 같은 일을 얘기하지 마세요. 혹시라도 이번 스토킹 사건이 언론에 노출되기라도 한다면 수사에 방해가 되어 범인을 절대 잡을 수 없을 겁니다. 그리고 더 많은 증거들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파비오의 어머니 수잔나에게 특별한 부탁을 합니다. 앞으로 집에 도착하는 편지들은 모조리 장갑을 끼고 핀셋으로 잡아야 하며 그것들을 모아 저에게 전해줘야 합니다. 이와 같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스토커를 찾아내기 위해 노력하던 그의 가족들이었지만 스토커의 행동은 날이 갈수록 더 악랄하게 변하고 있었죠. 파비오의 아버지인 비토리오에게 아들이 관 속에 누워있는 사진을 보내며 그 안에
이런 메시지를 남깁니다. 당신의 아들은 살해될 것이다. 이제는 심지어 아버지의 핸드폰 번호까지 알아내 메시지를 전달하기 시작한 것이죠. 앞으로 당신의 아들은 생명의 위협을 받게 될 것이다. 나는 당신의 아들이 오늘 밤 나폴리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다리에 총을 쏠 것이고 그를 죽일 것이다. 얼마나 악랄했는지 파비오가 친구를 만나러 가게 될 때마다 부모님들만 집에 남아있는 것을 알곤 살인 협박 문자를 보냈습니다. 이러다 보니 부모님 입장에선 아들이 걱정될 수밖에 없으니 매번 친구들에게 전화하며 아들이 안전한지 확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니 아무리 그래도 동네 친구들과 만나는 시간까지도 알고 있다? 이때부터 그는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스토커가 자신의 친구들과 같은 가까운 사이일 수도 있다는 것을. 그래서 요 근래 받아본 편지들을 다시 찾아보니 정말 가까운 사이가 아니라면 도무지 알 수 없는 사실이 적혀 있었기 때문에 의심을 넘어서 점차 확신하게 된 것이죠. 주변 사람들로 레이더망을 줄여가며 무언가 실마리를 찾아가는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 파비오는 점차 더 괴로워하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주변의 모든 사람들, 친구들의 가게에서 자주 오는 사람들, 심지어 훈련장에 찾아오는 사람들까지 모든 사람들을 의심하기 시작한 것이죠. 만약에 누군가를 의심하다가 상대방이 불쾌한 태도를 보이거나 혹시 지금 무슨 일을 하는 것이냐고 물어보기라도 한다면 이에 대해서 명확히 대답해 줄 수도 없는 상황이라서 마음속에 답답함 만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그간 스토커가 꾸며온 수많은 루머들이 인터넷상에 점차 퍼져나가며 파비오에 대한 의혹들을 믿는 사람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었고 결백하더라도 혹시나 인터넷상에 어린 여자들과 함께하는 파비오 콰릴리아렐라 영상 이런 게시물이 올라온 게 있나 걱정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있을까봐 검색해보았지만 그 무엇도 나오지 않았고 자신이 이와 관련해 잘 몰라서 찾지 못하나 싶어 피콜로에게 이게 과연 웹사이트에서 존재는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내가 찾지 못하고 있는 것인지 인터넷상에서 루머들을 잠재울 수는 없는 것인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렇지만 피콜로조차도 이 모든 것을 따라가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었죠. 이미 웹사이트들을 삭제하는 일을 맡았지만 온라인상에서 루머가 빠르게 퍼져나가고 있었기 때문에 너무 늦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상황은 오히려 악화되고 있었지만 뒤에서 항상 자신을 도와주고 있는 피콜로에게 경기 티켓, 사인된 유니폼 혹은 훈련장에 들어올 수 있는 권한 등등 기쁜 마음으로 감사함을 표현하고 있었죠. 하지만 고통받는 시간이 길어지는 만큼 심리적으로나 신체적으로나 파비오는 점차 지쳐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영향들은 곧바로 경기장에서 나타나게 되었죠. 필드 위에서 축구에만 정신을 집중해도 모자랄 판에 경기 외적인 스트레스가 극심했기에 축구에 온전히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혼자 걸어가고 있을 때면 누군가 나를 따라오고 있는 것과 같은 느낌이 들어 어깨 너머로 살펴보곤 했고 밖으로 나가게 되면 쫓아와 살해 위협을 가할까봐 휴식일에도 온종일 집에만 있게 되었죠. 모든 게 두려워지게 된 것입니다. 누가 나한테 이런 일을 하는 것인지 알 수조차 없고 이를 이해하려 해도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죠. 부모님과 두 형제, 여동생 그리고 8명의 어린 조카들이 나 때문에 혹시나 위험에 처하지 않을까 그리고 나 때문에 이러한 일을 겪게 된다면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누군가에게 말조차 꺼낼 수 없는 스토킹의 늪에 빠진 파비오 콰릴리아렐라. 이제는 스토커와의 싸움이 아닌 파비오 본인과의 싸움으로 접어들게 됩니다. 하루는 나폴리의 회장이 파비오에게 전화를 걸어 경기장 근처에서 사는 게 어떻냐고 제안을 하게 되죠. 하지만 모든 게 의심스럽던 그에게는 이조차도 무슨 의중이 있는지 의심부터 하게 됩니다. 왜 그런 제안을 했지? 다른 동료들에게는 이런 제안을 하지 않던데 혹시 소화성의 루머에 대해서 들었나? 승부 조작 혐의 같은 것에 대해서 시원하게 물어보고 싶지만 피콜로와 스토킹과 관련해 얘기를 절대 꺼내지 않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혼자 속으로만 정리하고 넘어가게 됩니다. 이와 같이 혼란에 빠진 파비오의 마음. 한쪽에서는 나폴리에서 계속해서 커리어를 쌓아 올려 주장직을 물려받아 이탈리아 우승컵을 들어올리고 팬들의 사랑과 응원이 함께하는 환상. 다른 한쪽에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내가 사랑하는 주위 사람들을 괴롭히고 있는 현실. 도대체 이 지옥은 언제 끝날 것인가?
파비오 퀄리아렐라, 나폴리의 최대 라이벌인 유벤투스 임대 이적. 결국 자신의 친구들과 가족들을 괴롭히는 현실을 극복해내지 못하고 나폴리의 주장원장을 받아 우승컵을 들어올리고 팬들의 사랑을 받는 환상을 포기하고만 파비오 퀄리아렐라. 도저히 입에 담을 수도 없는 팬들의 모욕이 함께해도 그 이유에 대해 말할 수 없던 그였지만 나폴리를 떠나게 되면 스토커의 행동도 사그라들고 점차 나아질 거라 생각했기에 이는 최선의 행동이라고 판단하고 있었죠. 하지만 스토커는 그의 삶에서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토리노로 이주하게 되었는데도 여전히 그가 살고 있는 집에 끔찍한 살해 협박 편지와 메시지가 끊이질 않았죠. 한편 피콜로는 배우의 어떤 관계가 있기에 이렇게 끔찍한 스토킹 행위를 하고 있을까 고민에 빠져 있었습니다. 파비오는 토리노로 떠나 나폴리에 없었기 때문에 그의 아버지와 그의 친구 드리소랑 꾸준히 만나가며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었죠. 음악 CD를 통해서 주변 친구들에게 건네주고 이 지문에서 나온 것을 바탕으로 편지에서 나온 지문과 비교하기, 정말 여러가지 방법들을 가지고 범인을 찾아내려 했으나 이 또한 아무 의미 없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파비오 입장에서도 도움은 주고 있지만 진전은 없고 매번 경기장 티켓과 유니폼을 요구하는 피콜로가 조금은 미워 보이기까지도 했죠. 하지만 어쩌겠습니까? 참고 또 참고 피콜로가 얼마나 고생하고 있을까 생각하며 스스로 합리화시켜 모든 배려를 해주었죠. 그러던 어느 날 파비오를 대신해 피콜로와 만나 수사망을 좁혀가던 그의 아버지 비토리오는 무언가 쎄한 기분을 받게 됩니다. 평소와 같이 조사 상황을 얘기하던 도중 피콜로는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저도 요즘 들어 휴대폰으로 이상한 익명의 문자 메시지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이 얘기를 들은 비토리오는 이러면 우리에게 유리한 거 아냐? 피콜로는 이 분야에서 전문가니까 프로그램을 통해서 추적하면 되는 거 아닌가? 속으로 생각하게 되죠. 그리고는 여러 얘기를 주고받다가 다시 일터로 돌아가려던 피콜로에게 비토리오는 이런 부탁을 하죠. 그가 보낸 문자를 한번 볼 수 있을까요? 피콜로는 잠시 망설이다가 이내 비토리오에게 제가 삭제했습니다. 뭔가 이상한 분위기가 감지되고 비토리오는 생각에 잠기게 됩니다. 아니 피콜로는 왜 문자를 삭제했지? 직접적인 증거 아냐? 심지어 조사 중에 받은 문자면은 결정적인 증거 아냐? 이걸 삭제했다고? 혼란은 점차 분노로 변해갔고 그는 즉시 핸드폰을 꺼내들어 아들 파비오에게 전화를 겁니다. 아들아, 확실하다. 스토커는 피콜로야. 네? 에이, 진정하세요, 아버지. 무슨 소리세요?